부하 부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바나다. 여러분, 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1억만 좀 빌려주세요. 1억만. 1억. 저 빌려주실 분, 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이러면 저에게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야, 저 새끼 미쳤네. 무슨 1억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을 빌려주실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일단 저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리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줄 수도 있죠. 설령 돈이 있더라도 나를 뭘 믿고 빌려주시겠어요. 그쵸? 오늘은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용 점수를 올리는 6가지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수중에 그 필요한 돈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동안 서울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정말 돈이 필요했을 때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월세 살지 말고 그 월세금 아껴서 돈을 모아라 라고 하셔서 전세금을 2,500만 원 저에게 빌려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저는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젊은 20대 분들 2,500만 원 있나요? 없는 분들이 많죠. 갑자기 2,500만 원이 필요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가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나의 신용 점수죠. 신용 점수가 낮다면 아예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디로 가요? 땡땡 저축은행, 땡땡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 가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 거기도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채라고 하는 금융업체에 가서 정말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하루 눈 감았다 뜨면 이자가 막 엄청 불어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버는 돈으로 돈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신용 관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리자면, 내가 신용이 좋아요. 그래서 1금융권, KB 뚱땡땡, 농 땡땡땡, 그 다음에 신 땡땡땡, 이런 데서 대출을 빌리면 정말 싸게 한 2%대에도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빌렸다고 하면 연 이자가 2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한 달에 만 얼마밖에 안 내겠죠. 근데 내 신용이 좋지가 않아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가 1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은 연 2%로 받고, 나는 신용이 안 좋아서 10%로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연 이자가 얼마예요? 10%면은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신용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80만 원. 만약 1억이면 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용관리를 잘하는 방법 6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관리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과거에는 나에 대한 신용 정보를 많이 조회하게 되면 내 신용 점수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 신용 점수를 조회를 하더라도 내 신용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용 점수를 자주 확인해서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면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항상 수시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쓰냐면 첫 번째는 한도만큼 다 쓰시면 안 돼요.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평균 30%에서 4, 50% 사이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카드사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줬어요. 근데 많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도만큼 꽉꽉 채워서 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도 초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거든요. 근데 소비 습관이 안 좋아.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연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한도만큼의 30%, 많으면 4, 50% 안으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쓸 때 한도가 높은 것부터 쓰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카드가 3개가 있어요. 한도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있다면 200만 원짜리부터 카드를 쓰시는 게 오히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꾸준히 일정 금액만큼 쓰는 게 내 신용도에 가장 좋습니다. 카드를 갑자기 많이 썼다가 갑자기 조금 썼다가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소비 패턴이 불규칙해. 언젠가는 정말 크게 긁어서 카드 값을 못 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드는 일정 금액,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30%에서 50% 사이로 쓰시고 주기적으로 그 금액만큼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은행도 급이 있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그 외에 사채가 있는데 나는 신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자기가 아는 은행이 있다면서 2금융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랑 또 친한 친구가 2금융권에서 일을 해. 그럼 내 친구 도와준다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무조건 1금융권부터 받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왜 신용도 좋은데 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용이 좋으면 1금융권에서 꼭 대출을 받으시고 대출 이자도 1금융권이 더 낮겠죠. 낮은 걸 있는데 왜 높은 걸 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네 번째, 만약에 내 이름으로 대출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다면 뭐부터 갚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기간이 긴 거,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소액으로 찔끔 받은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부터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정답은 대출 기간이 많이 길게 남은 것부터 갚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대출 기간이 같다면 똑같이 30년 상환,
아니면 뭐 10년 상환, 이렇게 상환 기간이 같다면 대출 금액이 큰 거부터 갚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면 빨리빨리 그런 건 없애시는 게 좋아요. 자, 순서 기억하세요. 대출 기간이 긴 거부터 갚으시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많은 거부터 갚으시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갚으시면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를 대출금을 갚아야 될지, 아니면 뭐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좀 불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신용을 생각한다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출은 적게,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내 신용에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소액 대출, 단기 대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안 갚아도 되겠지. 뭐 이자 한 뭐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다음 달에 같이 갚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소액 대출, 단기 대출 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 할부금, 공과금, 통신비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연체를 하시면 내 신용에 제일 안 좋아요. 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연체예요, 연체.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어. 계속 일주일만 더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가서 죽여버리고 싶죠? 돈이 있는데 안 갚아. 아, 진짜 속 터지잖아요. 그래서 은행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체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내 신용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연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경제 생활이 더 좋아졌다면 그 내용을 내가 대출받은 은행이나 그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권이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죠. 나의 신용도가 좋아지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연봉만큼 대출을 갚을 능력이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어필을 하면 나의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하나의 팁으로 드리는 건데 카카오뱅크에 들어가면 나의 신용 점수 올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카카오뱅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면 심사를 통해서 나의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신용 점수를 관리해서 나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여러분이 정말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정말 낮은 이자로, 싼 이자로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절대 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지가 않죠. 항상 위험에, 리스크에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나의 신용도는 그 리스크를 정말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신용도 올리는 방법 6가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하